하셨습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가이드 2번을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가이드 2번에는 지금 버튼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처음에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버튼 컴포넌트는 기본 교육 때 내내 버튼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거는 오늘 작성하지는 않을 거예요. 버튼은.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스핀 컴포넌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그려져 있는 스핀 컴포넌트는 제가 보시는 것처럼 한 요 정도의 바운다리의 크기로 그려놓은 것을 이제 선택했을 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렇게 숫자 10만 보여지고 있는 형태에서는 어떻게 생겼는지, 얘가 어떤 모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한번 보면 이 녀석은 결국 이러한 모습으로 그 기능을 보여줄 컴포넌트예요. 요거 우리 얼라인 할 때 저렇게 생긴 애들 본 적 있어요. 제가 인터벌 값을 직접적으로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숫자를 올리고 버튼을 내려서 변동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거, 수량을 결정하는 거, 이 스핀 컴포넌트가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컴포넌트는 디자인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실제로 실행해가지고 봤었을 때 이렇게 이제 생긴 거예요. 자, 근데 얘가 이제 디자인을 받으면 이러한 형태로 변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드래그해서 그린 범위로 봤을 땐 이 정도의 저런 애들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제가 대충 저 아이콘이 있을 법한 위치에 마우스를 가져다가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올라가고 숫자가 내려가고 이런 액션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스핀 컴포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드래그 해가지고 스핀입니다 라고 하는 그림 컴포넌트에는 누가 있느냐? 내가 직접적으로 값을 입력해서 볼 수 있는 편집창이 있고, 누르면 숫자가 올라가고 누르면 숫자가 내려가는 이러한 버튼이 있는 겁니다. 똑같이 스핀을 그린 컴포넌트 안에는 직접적으로 스핀을 그린 컴포넌트 안에는 내가 직접적으로 값을 줄 수 있는 편집창이 있고, 그 다음에 누르면 숫자가 올라가는 업 버튼, 누르면 숫자가 내려가는 다운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버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에디트라던가 업 버튼, 다운 버튼이 또 독립적인 다른 컴포넌트냐? 아니죠.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한 거 이거 다 지금 스핀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에디트가 아니라 이름이 아마 스핀의 에디트일 것이고, 이거는 스핀의 업 버튼, 얘는 스핀의 다운 버튼이 될 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 스핀 업다운 버튼의 차일드가 안 나타나지만 눌렀더니 그에 해당하는 액션은 하더라 이거죠. 차일드는요, 디자인을 보여줄 게 없으니까 화면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있는 거 이거 맞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이 없어서 나한테 어떻게 생겼는지 못 보여주는 거지 기능이 없어진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보이지만 눌렀을 때 오르고 내리는 이러한 액션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먼저 뭘 우선 해볼 거냐? 스핀 해보실 거예요. 스핀 업 버튼, 다운 버튼, 요거 스핀 컴포넌트 불러다가 업 다운 버튼의 차일드를 집어 넣어가지고 작성을 해볼 겁니다. 대신에 아마 업 버튼, 다운 버튼 작업하고 이제 결과로 보면 내 화면에 있는 스핀하고 가이드에 보여지는 스핀하고 조금 다르게 보여지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어렴풋이 조금 느낄 수 있는 거 요거 텍스트겠죠. 방향이 지금 이거는 우선 신경 쓰지 마세요. 텍스트의 방향은 우선 신경 쓰지 마시고 스핀이라고 하는 컴포넌트의 바운다리와 업 버튼, 다운 버튼이 노출되도록 여기까지만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체크박스가 있는데 체크박스는 화면에서는 지금 텍스트만 보여지고 있지만 얘는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이 구성은 밑에 있는 라디오. 자, 라디오는요, 가이드 4번 화면에 있어요. 3번 우선 건너뛰고 4번 잠깐 열어볼게요. 라디오라고 하는 컴포넌트는 가이드 여기 4번에 있는 겁니다. 체크박스나 라디오나 지금 화면에서는 텍스트밖에 안 보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얘네들 구성은 알고 있죠. 누구, 아이콘하고 텍스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컴포넌트라는 거. 그러니까 요 두 개 다 어떻게 보면 아이콘하고 텍스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컴포넌트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서 그래도 구성이 조금은 간단한 우리는 대표로 체크박스를 작성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드 2번 화면에 스핀하고 체크박스를 작성해 보실 건데 체크박스는 누구를 요거죠, 요거.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문법. 상태값의 결합이죠. 마우스 오버이면서 셀렉트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하나의 상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스피는 우리 이제 노멀 상태만 화면에서 똑같이 보이도록 작성하시면 되고 체크박스는 여기 적어도 오버되면서 셀렉트까지 여기까지 상태를 다 작업하세요. 그래가지고 실행해서 그 액션들을 확인할 수 있게. 그래서 요 스핀하고 체크박스 작성하시는 거 요거 지금부터 20분까지. 20분까지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가이드 띄워놓고 맵은요 스핀으로 띄워놓을게요. 맵은 스핀을 띄워놓을 테니까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차일드라던가 그 다음에 상태값 이런 것들은 다 봤던 건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저 체크박스죠. 체크박스가 노멀인 상태, 그 다음에 마우스 오버, 그 다음에 셀렉트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작업해야 되는 거 오버되면서 셀렉트 자, 이러한 상태값들 기본적으로 상태는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지만 저 상태값은 체크박스가 가지고 있는 오버되면서 셀렉트라고 하는 요 두 개가 결합된 구조 요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만약에 결합 구조라고 하는 것이 나란히 이렇게 쓰여진다라고 하는 거를 근데 내가 알고 불러다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이제 입력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아는 거예요. 마우스 오버 끝나고 나머지 셀렉트가 또 가로 열고 붙는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가로 열고 이렇게 이제 시작하면 얘로서 완성될 수 있는 문법은 자동 완성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제 엔터 쳐서 불러오면은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떻게 문법을 써야 되는 건지 내가 어떤 속성이 있는 건지 알면 내가 필요한 것만 딱 접근해서 그것만 딱 불러다가 쓰기 때문에 텍스트 영역에서 작업했었을 때의 속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다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가 룰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피는 보시는 것처럼 가이드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라고 하는 게 이 텍스트의 방향이 다릅니다. 근데 이거는 우선 오늘은 그냥 넘어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스핀도 내가 직접적으로 값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올리고 내려서 그 값을 결정할 수 있는 거 요게 이제 스핀 컴포넌트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선 오늘은 3번을 건너뛸 겁니다. 3번을 건너뛰고 가이드 4번 화면에 보면 첫 번째 그려져 있는 라디오는 이 아이콘하고 텍스트의 조합이라서 누구랑 여기 체크박스랑 비교해가지고 대표로 체크박스를 해본 거고요. 콤보라고 하는 컴포넌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대충 요거
드랍 버튼 있을 만한 자리에 제가 이제 또 클릭을 해보면 이제 리스트 나와서 선택한 거를 편집창에 보여주는 이러한 액션이 있죠. 드랍다운의 형태예요. 그런데 드랍다운의 형태로 되어져 있는 것은 누구를 할 거냐면 다음 장에 나와져 있는 캘린더를 가지고 그 구조를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이드 지금 4번에 있는 것들 중에서는 라디오는 체크박스로 대표로 했고 콤보는 캘린더로 할 거라서 남은 거는 이제 리스트 박스인데 자, 여기 리스트 박스에 디자인 하나도 없는데 스크롤 보이는 이유는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V 스크롤바 컨트롤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화면에서 지금 아이콘으로 리스트 박스를 한번 그려보면 리스트 박스는 누구냐면 여기 체크박스 바로 뒤에 있는 아이콘 요게 이제 리스트 박스예요. 제가 이 아이콘을 선택해 가지고 화면에서 그리면 보시는 것처럼 얘는 리스트 박스입니다 라고 하는 컴포넌트의 어떻게 보면 바운다리만 그려집니다. 사실 가이드 4번 화면에 있는 라디오 리스트 박스 콤보는 다 사실 이래요. 콤보도 여기 앞쪽에 있는 거 요거 드래그해서 그려보면 보시는 것처럼 그냥 콤보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지 이거 버튼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왜냐? 여기 있는 세 개의 컴포넌트는 원래는 보시다시피 아이콘을 선택해서 그리면 컴포넌트의 껍데기들만 그려져 있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요렇게만 그냥 생기면 여기다 그려놨었죠. 우리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자 오늘 화면에서는 우리가 속성을 안 건드리는 대신 이미 봐야 될 것들은 다 세팅이 되어져 있다고 그랬죠. 얘들 컴포넌트 3개는요. 선행돼야 되는 작업이 사실 있어요. 뭐냐? 데이터셋을 집어넣는 작업. 요 작업이 사실 선행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그것까지 같이 할 수 없으니까 얘네들은 그러한 작업이 이미 들어가져 있어서 지금 화면에 있는 리스트 박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대충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디자인 값을 넣으면 결과가 보이긴 할 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내일 우리가 기능할 때, 저 선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작업부터 찬찬히 전체적으로 다 만져보면서 할 겁니다. 그래야지 구조적으로도 내가 디자인할 때 뭘 조금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얘네들 컴포넌트 언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다 이해가 수월하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뭘 할 거냐? 리스트 박스 컴포넌트를 통해서 우선 차일드의 개념을 조금 더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패딩 속성, 렉사 패딩 속성 요거에서도 쓰임을 잠깐 예시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컴포넌트 자체는 우리가 내일 기능할 때 구조도 다시 확인하고 지금은 차일드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패딩이라고 하는 속성 요 두 가지를 조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선 작업 안 하시고 제 거 그냥 보셔도 돼요. 우리가 리스트 박스 컴포넌트가 화면에 이제 저도 하나 그려놨는데 경계가 덩치 없으니까 저 리스트 박스를 불러다가 우선 바운다리만 제가 좀 줘볼게요. 보더 값을 조금 주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좀 줘가지고 적어도 어디에다가 제가 리스트 박스를 그려놨는지는 조금 구분이 되게 노출시킨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리스트 박스는 여기 세 개 컴포넌트는 셀렉트예요, 셀렉트. 그러니까 목록들에서 내가 이제 해당 사항이 있는 거를 선택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디자인 요소로 본다라고 하면 저 목록이 나한테 어떻게 보여지고 있느냐 보시는 것처럼 아주 그냥 간격 하나 없이 빽빽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디자인 쪽으로 봤을 때 최고의 문제는 여기 지금 너무 이 항목이 빽빽한 나머지 텍스트도 막 잘려 보여지는 거, 이 목록이 보여지는 영역을 조금 더 키워가지고 적어도 텍스트는 안 잘리게 얘 가이드처럼 적절히 보기 편하게 이렇게 우선 만드는 게 최고 우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요것처럼
내가 폰트의 컬러를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폰트 컬러는 또 어떻게 바꾸느냐? 그거 두 가지를 좀 체크해 볼 겁니다. 자, 우선 폰트 컬러부터 갈까요? 쉬우니까. 제가 리스트 박스를 추가해서 여기에다가 테두리를 주고 그 다음에 배경값을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폰트의 컬러가 변경됐어요. 폰트의 컬러는 어떤 속성으로 변경되는지 압니다. 누굽니까? 말 그대로 컬러 속성. 그렇게 따지면 내가 테두리하고 백그라운드를 주고 여기에다가 이 폰트 컬러를 집어 넣어줘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 우리가 점 컴포넌트를 불러가지고 작성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렸을 때 나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 요런 맥락으로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리스트 박스가 처음에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렸을 때 나한테 처음부터 텍스트를 보여줬느냐? 아니죠. 제가 옆에 화면에 하나 그려놓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 원래 얘네들은 껍데기만 그려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선행돼야 되는 작업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화면에 있는 리스트 박스에 들어가져 있는 텍스트는 이러한 작업이 선행돼가지고 집어넣어서 비로소 보이는 거다. 뭐다? 첫 번째 드래그해서 그릴 때부터 보이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항목들은 내가 그린 리스트 박스 안에 누구, 구성원, 차일드로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는 내일도 말씀드릴 거고 모레도 말씀드릴 거지만 차일드에 대한 개념이 조금 헷갈리시면은 지금 내가 드래그해서 그렸을 때 바로 이게 보이느냐,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그 녀석이 보이냐 안 보이냐 요거를 조금 판단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안에 들어가는 요 항목들이라고 하는 게 이 리스트 박스 안에 여러 개, 아니 5개가 있을 수도 있고 10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걔네들을 뭉텅이로 그냥 다 묶어가지고 항목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저 리스트 박스 안에 들어가져 있는 요소, 그러니까 저 항목들은 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요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그 구성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뭐라는 이름으로?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템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 앞으로 많이 볼 거예요. 근데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 조금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 하나하나. 전체 바운다리가 아니라 그 한 놈 한 놈을 아이템으로 접근한다. 자, 그러면 컬러를 변경하고 싶다. 지금 영역이 너무 빽빽해서 그 안에 간격을 조금 주고 싶다. 이런 것들이 다 누구로? 여기 아이템이라고 하는 차일드로 접근된다. 스크롤바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템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헷갈리니까 제가 저 차일드를 추가해서 보더를 줬어요. 자, 보더를 주고 이제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갑자기 우리 화면에 있는 리스트 박스에 저 청록색으로 테두리가 쳐져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뭐구나 라고 하는 것이 조금 눈에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 항목 하나하나. 자, 그러니까 내가 폰트 컬러를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저 아이템의 텍스트의 컬러 값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아이템에 문제가 하나 또 있죠. 텍스트가 지금 죄다 잘려서 빽빽하게 보이는 건 아이템 하나하나의 이 영역의 높이가 내 텍스트를 조금 여유롭게 보여줄 만큼 공간을 갖고 있지 못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시다시피 아이템의 높이는 텍스트 높이만큼만 설정이 돼요. 그러면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텍스트 에어리어 컴포넌트 안에 텍스트가 들어가는데 이게 너무 빽빽한 게 싫어서 이 텍스트 에어리어 안에다가 패딩 값을 줘가지고 공간을 잡아줬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이 리스트 박스 안에 들어가져 있는 아이템에 여기도 텍스트가 써져 있는데 이 아이템의 영역이 그 텍스트만큼만 딱 들어가져 있다. 그러면 그 영역을 조금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패딩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조금 생각할 게 뭐냐?
제가 패딩을 줄 건데 그 패딩을요. 리스트박스 컴포넌트한테 줘볼게요. 리스트박스 컴포넌트한테 여기에다가 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패딩을 받겠죠. 그런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스트박스 안에는 차일드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스크롤을 봤던 것처럼 내가 스크롤 안에 트랙바가 딱 맞게 들어가서 이게 싫어가지고 요거 트랙바를 조금 움직이려고 스크롤바에 패딩을 줬습니다. 근데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이 요거 이제 하나하나 모여서 이게 전체가 아이템이 차일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 차일드는 딱 맞춰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백 없이 딱 맞춰 들어가는데 그런 리스트 박스에다가 자체에다 패딩을 주면 이 안에 들어가는 차일드가 이렇게 사방으로 그냥 통째로 여백을 받는 겁니다. 보더가 없다면 아마 위하고 맨 처음 아이템에 따라서는 옆에는 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겠으나 우리가 이제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텍스트 잘리는 이런 거는 더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헤딩이 여기 들어갈 게 아니라 그 텍스트 값을 받고 있는 그 바운다리 자체 아이템한테 직접 줘야 되는 겁니다. 사방으로 줬어요. 왜? 위아래가 지금 딱 맞춰서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돌아가서 보면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그 아이템에다가 5픽셀의 여백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위아래 5픽셀, 양옆에 5픽셀이 나타나줘야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 아이템의 높이가 적어도 텍스트는 안 잘리게 적절하게 간격을 유지해서 보일 거라고 하는 거. 제가 리스트 박스에 이제 테두리를 줘가지고 아이템에 해당하는 게 어느 부분인지를 표현하고자 해서 줬지만 이렇게 따지면요. 사실상 리스트 박스는 디자인이 그 드래그해서 그린 컴포넌트 바운다리하고 아이템의 헤딩값 요것밖에 없어요. 복잡하지 않은 구조예요. 하지만 내가 패딩으로 그 크기가 조절된다고 하더라도 누구한테 그 패딩 값을 줘야 되느냐 이거를 쫓아다니시는 것이 명확하게 이해가 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패딩으로 둬가지고 또 디자인 결과가 스크롤바처럼 다르게 보여지는 예시를 확인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패딩으로 디자인이 변경되는 거 요렇게 한번 또 다른 컴포넌트로 앞으로도 살펴볼 거예요. 다양한 예시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박스라고 하는 컴포넌트 요거 자체는 4번 가이드에 있는 거 내일 기능할 때 다시 한번 구조적으로 살펴볼 거고 지금은 차일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패딩의 쓰임 요거를 조금 보셨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이번 시간 나머지 시간에 누구로 할 거냐? 캘린더 할 겁니다. 캘린더 가이드로 보시면은 다음 장에 있어야지. 두 번째 장에 캘린더를 할 건데 우리가 캘린더라고 하는 것에 대한 디자인은요. 보시는 것처럼 내가 요거를 지금 우리 또 디자인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현된 차일드의 액션이 없어지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버튼 누르면 팝업 뜨고 선택한 날짜를 편집창에 보여주는 거 요게 이제 캘린더죠. 그러니까 캘린더를 디자인하는 거는 당연히 화면에 그려놓은 요 모습을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바꾸는 거 그거는 너무 당연하고 실제로 디자인은 예제 이거 저 드랍 버튼 눌렀을 때 뜨는 팝업을 해보는 거 요게 그래서 우리는 캘린더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화면에 있는 거 다 바꿔보고 이 팝업을요 얘하고 똑같이 한번 바꿔볼 겁니다. 디자인으로만 보면요 백그라운드 조금 변경하고 폰트 컬러 바꾸는 거 요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의 백그라운드를 바꿔야 되는지 누구의 폰트의 컬러를 바꿔야 되는지 그거를 내가 찾아가는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캘린더는 아마 이번 시간 이제 나머지 하고 다음 시간까지 이거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오후 첫 번째 목표는 저 캘린더를 완성하는 거에 있습니다. 캘린더 작업을 완성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차일드, 선택자, 그리고 걔네들이 또 결합된 구조, 요런 문법들을 다 한번 접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캘린더는 또 마찬가지로 드래그해서 그린 캘린더는 내가 버튼을 누르면 팝업이 뜨고 그 팝업에서 선택한 날짜를 편집창에 보여주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에디트겠죠? 누구 에디트? 캘린더의 에디트가 될 것이고 요 팝업 얘는 데이트 피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차일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인을 하겠다는 건 얘기겠죠. 그리고 이 녀석은 생긴 걸로 이름을 붙여줘가지고 드랍 버튼입니다. 그래서 맵을 한번 봐보면 캘린더가 가지고 있는 맵을 한번 봐보면 이거 엄청 복잡하다고 했었어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차일드, 데이트 피커, 에디트, 드랍 버튼 요거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또 있어요. 그렇죠? 같은 뎁스로 이름 엄청 긴 거 차일드 두 개가 더 있는데 얘는 당장 오늘 요 차일드가 나타나게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내 기능할 때 누구의 디자인인지 체크해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 녀석 우선 3개 얘를 작성하는 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캘린더 뭐 어떤 컴포넌트를 작업할 때 테마 열어가지고 우선 이런 식으로 셀렉터 불러와서 작성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거 다 연습해봤으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캘린더를 불러와서 드랍 이거 바운더리 보여지게 작성하시고 당연히 드랍 버튼 나타나게 작업하시고 그리고 이번엔 텍스트도 조금 신경 써가지고 디자인 값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요거 맵 띄워놓을게요. 캘린더 맵 띄워놓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가이드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요거 3개. 텍스트까지 가이드하고 비슷하게 보여지게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지금부터 50분까지 작업하시고 10분 쉬시고 다음 시간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확인하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2시에 뵙겠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